반갑습니다. 저기 이수신학교 이렇게 입문하셔가지고 이수신 공부하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이수신이란 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고 특출나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이 난중일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정말 인간적이에요. 아파하고 평생 이장병에 시달리고 술 좋아하고 잘 마셔요. 술 좋아하시고 또 그렇기도 하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효도, 고아 걱정, 나라 걱정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인간적이고 평범하고 우리 이웃 같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알자고 하는 것은 그분한테 어떤 느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연구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직자의 사표 정도 되는 분이다. 뒤에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런 공직자가 많아지면은 나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공직자가 반드시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민족의 참 스승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분이에요. 이순신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이에 젊은 세대한테 어떤 고민하고 힘들 때 인생의 본보기로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이 이순신이다. 그 다음에 선조임금이 파면, 투옥, 죽이기까지 하려고 죽여야 됐어요. 반드시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오리 이원익 그 정승이 살려요. 그분이 임진왜란때 직위가 도제찰사인데 총사령관이 전시총사령관. 그분의 허락 없이는 임금도 장군 못 죽여요. 새벽까지 버티는 거예요. 오리 이정승. 죽여라. 유성령까지도 포기를 하는데도 다 포기해요. 이제 죽음 앞에 두는데 새벽까지도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이원익 정승이 총사령관이. 그러니까 경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선조가 들어가요. 그때 살아나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임금에 대한 나라에 대한 충성심에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한 번도 원망한 소리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난중일기라든지 이런 거 참 대단한 분이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시기, 모함, 질투 그런 거에 이순이 너무 많이 겪어요. 그런데도 원망하는 글이 없어요. 그분 마음.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벼슬자리가 이수신같이 출세한 분이 드물어요. 충참모전까지 올라가니까 출세가도를 달리고요. 이수신 장군이 병과 합격한 건 지금 행정고시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면도 당하고 백의종동도 하지만은 나중에 총사령관이 되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넘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지위에 올라갔어요. 또 백의종군 하는데도 원망과 격분으로 저 같으라면 술 먹어서 죽었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파면시켜버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또 그런데도 그것을 또 버려요.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몇째 시간입니까? 세 번째예요. 그럼 여예재단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아 그랬구나. 조금만 여예재단이 김종대 대법관이 강의를 하셨을 건데 그분이 이수신 공부를 많이 하고 이수신에 대해서 전 국민한테 알림으로써 우리 현재 나라의 형편이나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고 서울에서부터 이수신 공부를 시키셨나 봐요. 부산하고. 이 자수형 본영은 여수가 빠질 수 없다 해서 여수에서 직접 3번 공부시켜서 3일에 걸쳐서 그때 저는 이수신학교 상기에 공부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재단을 만든 거죠. 여예재단. 그래서 재단 내에서 이제 이수신 학교가 개설이 돼서 지금 8기까지 온 것 같는데 한 기에 30명 잡고 38에 24 김종도 대법관이 3기까지 했으니까 90명 잡고 한 300명이 됐죠. 대단한 규모가 배출되어서
이 응집력이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수에서 다 아시다시피 여예는 이수신의 자입니다. 이름이에요. 이름. 자는 순신이 본명인데 여예는 장가가고 그러면 순신아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웃사람이 지어주는 이름이 자예요. 여예. 여예 이순신 그러면 안 됩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돼요. 호니까. 이여예 그러든지 이순신 그래야 돼요. 이름입니다. 어른이 지어준 이름이 여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지어줬다더라고요. 여예의 뜻은 너로 인하여 세상을 화평케 하리라. 세상. 근데 그 뇌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름이나 주문에 의해서 그렇게 바뀐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름대로 여예대로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화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참 어머니가 이름을 잘 지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시간을 보고 이게 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이게 안 되면 당황합니다. 제가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오 차장님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올 2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임 전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퇴임 후에 이제 직책이라는 것을 써봤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라고 있는 거기서 부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시 문화위원회가 있어요. 문화유산위원회가 있는 거기서 이제 강제로 또 위원장을 시켜서 제가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 앞에 끌려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독도 쪽에 한 5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이수신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되면은요, 안 되면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는 이 5가지를 잡은데 5번은 시간 되면 합니다. 첫째, 임진왜란과 이 이수신을 볼 때 이거는 국내로 보면 이게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국내로 한성지켜가지고 보면은요, 이수신이라는 존재 자체, 임진왜란이 뭔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동아시아 전체로 봐야 돼요. 국제전쟁이거든요. 네. 마이크 잡고 하면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네, 동아시아 전체를 봐야만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동아시아 전체를 보는 것으로 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수신은 과연 누구인가? 이수신에 대한 연구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수신은 여기까지만 했어요. 전쟁 나기 전까지만 했어요. 전쟁 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조선정부에서는 좀 알겠지만 우리도 모르죠. 전쟁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전쟁 나기 전까지요 어떤 인간인가를 보면은 전쟁 이후에는 승리하면 다 영웅돼요. 미화시키게 돼 있어요. 이 전쟁 전후 상황을 보면은 과연 이수신이 어떤 분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성룡의 징비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제가 여수 다른 특강이나 다른 분들은 다른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반드시 여수와 이수신과 징비를 이야기해요. 이게 여수예요. 자수영은 본영입니다. 오가노포 백성들과 이순신이 힘을 모아서 조선 전체를 구했다 보면 되죠. 여수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징비가 뭐냐는 거죠. 징비. 유성룡이가 그 전쟁터 아픔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어요. 다시는 이런 일 겪지 말자고. 그런데 27년 만에 28년 만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37년 만에 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징비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수의 시급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삼도수군 통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무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충사 여수의 자수영 본영 말고도 임진왜란 때 싸웠던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 사람들을 기리는 곳이 오충사예요. 물론 이수신 장군도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원균에 대한 이야기, 자수용 복원에 대한 이야기 등도 하면서 여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제가 동아시아 전체를 보아야만이 인지내란이 파악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좀 돌아가죠. 고조선. 그 강역은 한반도가 아니라는 정도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건 짤막짤막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 강역은 지금 몽고까지 미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광개토대왕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 지금 북경도, 그 다음에 발해, 연해주까지, 소련 땅 연해주까지, 이런 강역, 고구려 시대는 그러니까 고구려 말에 연석교 소문이 내건 정책이 다물이었어요. 옛 고토를 회복하자. 고토를 회복하자. 그러니까 계속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 경쟁, 서로 붙고 싸우고 하는 거죠. 고구려도 많이 침략했습니다. 먼저 성공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발해까지, 발해가 망하고 900년도 좀 넘어서 그 앞에 신라가 통일하면서 대동강 이남으로 영토가 축소됩니다. 거기서 한반도에 비극 아닌 비극이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 때 윤관장군하고 오연총이 동북 구성을 개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서류하면 두만강 700리 넘어 공엄진이라는 곳에 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선춘령의 비석을 세우고. 이 세종대왕이 선춘령 비석 좀 찾아보라고 했어요. 사실은. 조선시대에 와서. 그만큼 동북 구성을 쌓고 서해의 강동육지를 확보하면서 우리 영토가 굉장히 고려시대 때 넓어졌죠. 또 여기까지 한 게. 그러다가 고려 말에 이하도에서 고토 회복을 놓고 철수를 합니다. 만주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 우왕과 채영이 만주를 이제 찾자 하는데 이성계가 회곤을 하죠. 이제 사정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영토에서 전면에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종 때 와서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하는데요. 두만강 유역, 백두산 유역 이쪽을 개척을 하는데 이때 세종대왕이 말을 해요. 동북구성 선춘령이 공엄진이 압록강, 두만강 넘어 700이 넘어 있다는데 그 좀 찾아봐라. 비석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사군 육진의 개척의 명분을 삼았어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지금 찾은 것이다. 이게 이제 현재 국경선이에요.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백두산 찾았어요. 역관인 힘으로 찾아요. 청나라한테 안 뺏기고. 녹둔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북구성 저쪽에 보면 공엄진, 두만강이 회령 그쪽, 원성 공주의 그쪽이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근데 두만강, 원성 공주 밑에, 경흥 밑에가 거기가 두만강 하류예요. 거기가 녹둔도라는 섬인데 여의도의 3배 크기예요. 이수신 장군이 거기 녹둔도 분정관을 했어요.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근데 지금 누구 땅이죠? 러시아 땅. 녹둔도 하류에 있는 두만강 하류에 있는 녹둔도가 러시아 땅. 청나라가 러시아한테 도움받았다고 줘버렸어요. 연해주까지 다 줘버렸어요. 그냥 가져가라고 줘버렸어요. 또 뺏겼어요. 백두산도 반 뺏겼어요. 6.25 참전 대가로 중국과 김일성이 회담을 해요. 백두산 천지를 반으로 해서 분할을 해요. 참전 대가로 또 줘버립니다. 전체가 우리 건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간도. 간도도 이제 일본이 만주 철도 부속권 얻으면서 서간도 북군도 또 다 넘겨요. 진짜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어디 남았냐? 독도 남았어요. 근데 이것마저 일본의 수십 년 집요한 공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토는 계속적으로 축소지향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흘러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어떤 시대냐면 G2,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시대예요. 약간 지금 멈춤하고 있는데요. 혼돈 시대,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가 있지만은 패권국이 있어요. 패권국이 지금은 미국이에요. 근데 누가 도전하죠? 도전을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한반도에는 전쟁 아닌 혼란의 도가니가 벌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그 독도에 관심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난번에 이어서 오셔가지고 악마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치가 악마처럼 힘든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6번하고 8번하고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송원 교체기가 있는데 송나라의 원은 몽고예요. 몽고가 송나라를 침략을 먹어야 되죠. 중국을. 송나라가 패권국이에요. 금나라하고 송나라가 패권국인데 몽고가 강성해지죠. 강성해지는데 몽고 입장에서는 금나라를 쳐야 되겠어요. 한반도를 손 좀 봐야 돼요. 그래서 9차례나 쳐들어옵니다. 한반도. 촉토화시켜버려요. 한반도. 그때 종교 힘으로 극복하자고 만든 게 8만 대장경이죠. 금나라 정벌하고 송나라가 이때도 이 난리죠. 우리나라는 그냥 임진왜란보다 더 심했을걸요. 사람 죽은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원나라가 이제 쇠퇴합니다. 명나라가 일어섭니다. 원명 교체기. 패권은 원나라가 지고 있는데 몽고가 지고 있는데 명나라가 일어섭니다. 주원장. 이런 때 몽고 입장에서는 원나라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들고 이제 나라가 쇠하기 시작하니까 재정도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저 밑에 있는 강남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관선생이라는 홍건적이 만주까지 와서 우리 한반도를 침입합니다. 교체기. 공민왕은 안동까지 도망가요. 홍건적이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저항하는 남녀는 전부 불태워 죽여요. 그리고 임산부 젖가슴을 오려서 구워 먹어요. 그 정도로 홍건적이 살벌했어요. 원명교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굴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 때 명나라가 패권을 지죠. 그런데 조용해요. 잘 지나 패권국이 딱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조용해요. 이 패권국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나라는 혼란의 도가니로 완벽하게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요. 일본이 굴기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굴기하냐? 1540년 무렵에 인류의 두 가지 큰 그 사건을 뭘로 보냐? 예수의 탄생으로 보고 하나는 인도의 발견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미국 콜럼버스가 아니고요. 포르투갈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를 발견합니다. 인도가 보고예요. 보고. 부추라든지 모든 생산. 영국이 세계를 제패한 거나 포르투갈이 제패한 거 다 인도예요. 인도 힘이에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인도에 와서 말레카 제도를 건너서 동남아를 장악하면서 중국 마카오를 점령을 합니다. 자기 땅으로 만들어요. 이 마카오에서 일본까지 손을 뻗치죠. 이때를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그걸 받아들여요. 1540년도 무렵에. 그 무렵에 1547년, 43년경에 중국에서 마카오에서 동남아로 가는 배가 일본 규수 종자도라는 섬에 표류를 합니다. 그때 그 포르투갈 상인이 한 명이서 그때 조총을 줘요. 나 죽을까 싶어서 조총을 줍니다. 근데 그 도주가 섬 대장이 도주라 그러죠. 조총을 개량하고 모방해서 6개월 만에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본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조선은 전혀 꿈도 못 꾸는 시절이죠.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일본은 뭘 또 생산하냐? 옥강이라는 강력한 철을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기축통화가 은이에요. 지금 달러인데 그 당시 은이에요. 은을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조총에서 군사력 되죠. 철해서 은 생산해서 경제력 되죠. 조총 만들고 철 생산해서 군사력 되죠. 대인식 개발.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근데 우리는 그게 못하고 있어요. 대마도에도 조총 바쳤어. 우리나라 창고에 도자로 바쳤는데 아직까지 어떤 현상을 파악을 못해요. 이때 일본이 굴기하는데 명나라가 패권국이기 때문에 조용했는데 일본이 굴기하면서 드디어 한반도에
혼란과 전쟁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는가를. 반드시 패권국이 쇠하고 옆 나라가 일어나면은, 그래서 6번을 이해해요. 미국이 지금 패권국인데 중국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시절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준비해야 돼요.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는 힘도 있지만은 그래도 외교라는 건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명청 교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명나라가 쇠퇴하죠. 명나라가 쇠퇴하는데 이제 여진족 청나라가 일어납니다. 이때 또 우리는 또 방심해요. 이 유성룡이 징비록까지 썼어요. 이렇게 환란에 대비하라. 우리는 조선 대비를 못했지 않느냐. 정발 장군이 15만, 16만 대군한테 800명이 붙어서 패하죠. 이일이 상주에서 군사 800명 데리고 싸워요. 또 신립탕금대에서 한 20일 만에 한해 뺏겨요. 그래서 그 비참함을 경계하라고 했는데 27년 만에 정묘 청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여기 광해군은 조정을 해요. 명나라 편도 들었다, 청나라 편도 들었다. 근데 인조임금은 그렇지 않아요. 전후 오랑캐들하고는 상대하면 안 된다. 이제 청나라가 여진족이 쳐들어와요. 왜 그러냐? 중국을 점령하려는데 조선이 걸림돌이에요. 손 좀 봐야 되겠다. 손을 보고 갔어요. 아, 그런데 또 이 명나라 4대 숭상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병자호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촉토화시킵니다. 얼마나 심했냐 그러면 50만 명이 한겨울에 맨발로 묶여서 심야항구까지 끌고 갑니다. 끌려가요. 우리 그때 인구가 700만 내지 800만 명. 임진왜란과 이 모든 패권국가 이런 굴기하는 시대에 우리만 이렇게 준비 없을 때마다 이렇게 당하는 거죠. 호사카 유지가 악마의 지정학적 이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패권국이나 굴기하는 나라는 전쟁을 어디서 하냐? 자기 나라에서 안 해요. 우리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해요. 우크라이나 저것들 거기서 해요. 다른 데서 해요. 다른 데서. 그걸 영해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륙 패권 세력은 중국, 러시아 쪽이고 해양 패권 세력은 영국, 미국까지 포함하더라고요. 반드시 두 패권 세력이 싸울 때는 주변 나라에서 싸운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자, 일본에 또 굴기해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일본한테 나라까지 빼앗깁니다. 자, 이제 전쟁의 기운이 차오릅니다. 아까 좀 설명을 했는데요. 동아시아 전체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본은 문물, 조총도 받아들이고 경제력도 키우면서 대인식도 개선하면서 1575년에 오다가 패권을 잡습니다. 오다 아시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러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오다가 패권을 잡는데 이 사람이 배신으로 해서 이제 자결을 합니다. 이때 이것을 수습하고 정리한 사람이 풍신수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일으킨 얘기예요. 얘가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권 잡은 85년에 포르투갈 선교사한테 편지를 보내요. 인도 고야 총독한테 편지 갖다 주라 그래. 뭐라고 갖다 주냐? 85년. 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7년 전이죠. 야, 너희들 가서 너희 총독이 우리 함선하고 군사 좀 배 좀 보내주라.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조선을 정벌해가지고 깨버리게 난다.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기독교 포교권을 나가 주겠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벌써 풍신수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대망상증 환자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벌써 85년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풍신수길이 조선 침략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될 게 대마도 정벌을 해야 됩니다.
바로 2년 후에 대마도를 때려요. 대마 종씨인데 한반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데. 근데 이 풍신수리가 생각할 때는 대마도가 조선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도를 점령한 게 조선은 넘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대마도지한테 명령을 내려요. 1년 내내 조선 국왕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엎드리고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 1년 내로 하라고요. 대마도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87년도에 방법이 없어요. 조선이라는 나라 알잖아요. 자존심 세고 고집 세고 가진 건 없어도 깡밖에 없잖아요. 조선 유교 그 정신. 청나라한테도 목이 잘릴지언정 항복하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아내요. 일본이 통일했기 때문에 축하사절단을 좀 보내달라고 말을 하자. 그러고 사신으로 귤광간을 보내요. 야스히로를 보내요. 옵니다. 이게 징비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부산 와서 상주 가서 나라에서 군사들이 좀 호위시켰더만 노인네들 수염 나고 이래가지고 일본을 어떻게 탄식을 해요. 귤광간이. 이제 서울 갑니다. 서울 가는데 귤광간에 사신을 해서 연회를 베풀어줘요. 근데 이 사신 호주머니에 후추가 있어요. 후추. 인도에서는 후추. 굉장히 비싸고 귀한 거예요. 왕실에서도 잘 구할 수 있어요. 춤추는 악공들 앉아있는데 대신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후추를 뿌려버려요. 좀 후술처럼 되어 있는.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거 줍는다고 후추 가루가 아니고 동글동글. 한심하다고 귤광간이 들어간 것을 말한 것을 유성룡이 징비록에 나와요. 그 정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 실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선이 갑니까? 안 가. 이게 이 사신 풍순술이 잡아다가 목을 잘라버립니다. 귤광간. 그래놓고 다시 조선 입공하라 그러니까 또 대마도주가 이제 사신을 파견합니다. 대마도는 한국 때문에 조선 때문에 먹고 살아요. 농토도 없어요. 거기는. 무역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상이라고 보는 거죠. 전쟁을 막아보려고 별의별 일을 합니다. 그래 와서 사정사정에서 이제 사신 파견을 허락받습니다. 두 번째. 사신 파견은 좀 이따 이야기 드리고요. 아까 과대망상증 이야기는 드렸고요. 그 다음에 풍신수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한테 뭐란 줄 아세요? 조선이 길을 빌려주면은 앞으로 나의 동생은 북경에 서울은 동생이 다스리고 조선은 천황은 북경에 가서 있고 나는 그 상해 옆에 있는 영파라는 곳에서 천하를 호령하겠다. 영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파가 세계 중심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서 이제 세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드디어 1590년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조선에서 세 사람 잘 아시죠?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황용길, 정사로 황용길이가 갑니다. 서인입니다. 부사로 김성일이가 갑니다. 사정관으로 좀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가요. 그런데 국서를 줍니다. 국서를 주는데 풍신수길이 어떻게 주냐.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 동안 일본에서 안 만나줘요. 풍신수길이가. 대기. 보통 사람이 아니죠. 간신히 만납니다. 국서를 주는데 나는 어머니가 잠들었을 때 태양 어머니 치맛자락에 들어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다. 자기를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국서에다 썼냐. 정명향도. 명나라 정벌할 거니까 누가 앞자리 해라. 앞자리.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서를 받아갈 수가 없죠. 그 사신들도 조선에 오면은 목 잘릴지도 모르죠. 이런 이따위 국서를 받아.
고친 게 가도인명입니다. 명나라 들어갈 때 길만 좀 비켜주라. 이렇게 고쳐요. 국서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임진왜란 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전체를 설명을 해야만이 임진왜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우리 조선은 안중에도 조선은 별로 중요한 나라는 아니에요. 일본은 중국과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자기들까지 쳐들어올 것 같거든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 임진왜란을 항해 원조, 외놈들하고 싸웠는데 우리가 원조해졌다. 1차 중일전쟁, 2차 중일전쟁은 청일전쟁 이렇게 말하고요. 6.25 때 우리 도와준 것도 대미원조, 항미원조. 미국 싸움이 우리가 도와줬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만주 넘어올까 싶으니까. 이런 거죠. 일본에서는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풍신수기, 풍태하고 조선 정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한일합방 식민지 돼서부터는 같은 나라가 이제 우리가 합방했으니까 일본 땅이잖아요. 정벌했다는 건 좀 이상하네. 안 되겠다 싶어 고친 게 물록경장의 역이라 그 천황의 그 연호인데 그때 물록경장 때 그냥 난리가 한번 났었다 이런 식으로 고쳐버립니다. 별로 우리 조선 입장에서 설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외놈들이 난리 피웠다. 좀 난리 피웠다. 원한과 적개심의 용어예요. 사실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난리를 피웠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정도로 허성입니다. 허성은 허균 아시죠? 홍길동전 쓴 분 그분 이복형이에요. 그 장관으로 갔은 분들 이 이야기는 90년도 조선통신사가 파견이 됐고요. 자 이제 전체 동아시아 역사에서 전쟁의 기운이 차오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요. 아프고 슬픈 역사고 크고 거대한 사건이라는 거.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세계전쟁이죠. 세계전쟁. 조선이라는 나라도 바뀌어요. 임진왜란은 끝나고 그 다음에 반성은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 이래서 징비가 나온 것이고요. 오늘도 그때와 상황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백pon국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 작은 충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선진화된 시대에 그럴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쟁 나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 보세요. 강대국의 논리, 백pon국의 논리는 그걸 다 뛰어넘어. 삶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임진왜란이.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수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신은 조선인이면서 조선인 같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철저히 조선에 의해서 배반당한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굉장한 거죠. 후손이 무시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마지막 죽음이 11월 16일 노량에서 전사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이번에 이수신을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다고 봐요. 안 죽을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어요. 고금도에 계실 때 11월 8일경일 거예요. 날짜 이따가 나오는데 고금도에서 진린과 저녁 회식을 합니다. 진린 명나라 장군하고. 진린한테 기별이 왔어요. 순천외생의 고신이가 후퇴한단다. 일본으로 이제 간단다 하니까 이수신 장군이 그 말 듣자마자 전 함대를 끌고 출동을 합니다. 왜? 한 놈도 살려두면 안 된다. 우리 후손을 무시한다. 우리 후손이 무시당한다. 고금도 일본 물러가는 데 있어도 돼요. 그런데 전 함대를 끊고 노져서 어디까지 오냐?
백서량의 진을 칩니다. 화양면 휘또 그게 진을 치고 그 다음날 우리 자수영 앞바다에 진을 칩니다. 그 다음날 묘도에 진을 칩니다. 그 이틀 후에 장도에 진을 칩니다. 거기 진을 치고 계시다가 11월 6일 날 태가가는 일본군을 쫓아가서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태가가는 왜구를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그 이유는 저희들을 그대로 놓아보내면 우리 후손들이 무시당한다. 업신여기 당한다. 그거 하나예요. 대단한 사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진린이 올린 글 이런 것은 좀 놔두겠습니다. 진린이 올린 글에는 진린이 명나라가 이급해요. 여진족이 청나라가 이렇게 패권국이 되어가면서 명나라를 노린데 명나라 황제한테 진린이 편지를 써요. 이순신을 명나라에 불러들이옵소서. 그래서 맡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진린의 글입니다. 자, 제가 이순신 그는 누구인가 사례를 적어왔습니다. 이것은 전쟁 전까지의 것만 제가 뽑았어요. 여기에서 이순신이 어떤 분이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해요. 저는 여기서 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전쟁 전쟁 후는 너무나 영웅이 된다는 거죠. 승리했으니까. 전쟁도 안 한 이분이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를 저는 보는 거죠.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리더의 기질과 의지가 있었다. 이거는 뭐 일화로 많이 나와 있죠. 아산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8세 이사했다는 말도 있고 16세 이사했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16세에 무게를 싣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성룡의 징비록에 보면 이수신이 말을 타고 또 전쟁놀이하고 이런 기록이 나와요. 말 탈 정도 되면 8세가 말을 탔겠으니까 같은 마을에 사는데 유성룡이가 3살 위에요. 이순신은 알아요. 그때 알아요. 아산까지 간 적은 없고요. 그래서 16세 설에 그 정도 되면은 16세 정도 됐지 않을까 생각. 두 가지 설이 있는데 16세 설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제 보성군수 방진의 외동딸과 결혼을 하죠. 이분도 무인입니다. 보성군수. 딸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에도 많이 나왔죠. 낙마했는데 이렇게 버드나무로 이렇게 그 실제인 것 같습니다. 자립정신과 의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32세 때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 처음으로 이제 관리가 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는데요. 이수신 장군이 병과에 합격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같은 거예요. 그냥 시험 한 번 합격, 구급공무원 시험 그거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대단히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고요. 그런데 이제 구품 초급장교로 항경도에 이제 발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무원지 1급부터 9급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18단계예요. 구품보다 빠른 게 뭐냐 그러면 한 단계 이가 정이에요. 정구품이에요. 두 개씩 되죠. 2, 9, 18이잖아요. 정구품 다음에 다시 종팔품. 종팔품 다음에 정팔품. 정팔품 다음에 종칠품. 이렇게 올라갑니다. 18단계. 지금은 9단계. 18등 이제 공무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성실함, 인내, 의지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5세 되던 해 훈련은 봉사라고 종팔품으로 갑니다. 자, 승진을 했죠. 한 단계, 두 단계 승진했는가요? 근데 병조정량이라 그러면 지금 국방부 차관이에요. 서희기가 인사청탁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40년을 했는데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학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청에도 한 10년 있었거든요. 과장도 있었고 행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서익의 모함으로 이제 나중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보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병조판사 김기영이가 이수신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서녀를 첩으로 준다 해도 노. 나는 받으면 출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종팔품 된 사람을 다시 공관으로 쫓아버립니다. 좋은 구품으로 만드는 이 수익이 모함합니다. 또 그런데 이때 공관자리 방에 이부자리 하나 바뀌어요. 청비. 이수신 그는 누구인가 해서 청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발포만으로 갑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종사품. 어마어마하게 크게 또 승기는 이 당시는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발포만호가 되는데요. 전라감사 손식이 벌을 주려고 했는데 이수신 진에 가보니까 진에 대한 강독, 진에 대한 작성 이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벌을 안 줘버려요. 그 다음에 성박이라는 사람 오동나무 검은고 만든다고 배라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거 국가 거다. 이건 저는 절대 못할 일이. 오동나무 정도는 뵐 수 있잖아요. 관청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용이 전라 자수사 이용이 그때 자수사가 이용이고 발포는 자수영 소속이죠. 근데 이용이 미워해요. 이순신은 너무 철두철미하니까. 그런데 이제 근무평가를 최하위로 줘보려고 이제 맘먹고 감사를 하는데 조헌이라는 사람이 전라 이용의 도사, 전라가명의 도사인데 조헌이 의병장으로 나중에 임진왜란때 죽습니다. 의병 활동하다가. 이 사람이 안 됩니다. 이수신은 나쁘게 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평판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윗사람들은 싫어요. 평판도는 좋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버팁니다. 조헌이. 그래서 벌을 못 줍니다. 이 이용이 나중에 이수신을 크게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입할 때는 하더라도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할 필요도 이수신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평판도 굉장히 강직하고 원리원칙. 저놈 융통성 없어 답답해. 그럴지 모를지언정 그 사람이 해내는 일은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서익이 모함으로 이제 파직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제 서익이가 계속 이제 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또 종팔품으로 구품보다 좀 나은 종팔품으로 복직이 되는데 이율곡이 만나죠. 이율곡이 어떤 분입니까? 병조판사입니까? 나는 당신하고 동시니까 우리는 학벌 제가 고등학교 뉴스 나왔는데 누가 높은 자리 있으면 고등학교 어디 나오는가 선배님 하잖아요. 근데 같은 종씨니까 못 만나겠다. 나는 당신이 상관으로 있는 한 못 만나겠다. 집안 어른이지만 병조판서 유전이가 또 그 병조판서가 활통 있죠. 활통이 너무 이제 좀 좋아 보였나 보죠. 좀 줄하니까 이거 주는 거 어렵지 않으나 이 활통을 내 것을 당신이 씀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뇌물 바쳤다 할 것이고 당신은 보학을 뺏었다 할 것이고 평판이 나빠질까 두렵다. 이렇게 행록에 나옵니다. 줘버려야 돼. 여섯 가지라고 선물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년도에 남병사 공관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용입니다. 이용이 추천으로 갑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역시 사람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해서 이용의 공관으로 갑니다. 이용도 반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그러다가 13번을 보면은 사복시 주부로 기용되는데 종육품이 됩니다. 이때
유성룡이 또 작용합니다. 유성룡은 알아요.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조선보만으로 전직을 시키다가 이때 녹둔도 분정관을 겸임하는데 이때 여진족이 쳐들어와요. 근데 녹둔도를 병사도면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10명이 전사고 이제 사로잡혀 갔는데 백성 50명 구합니다. 쫓아가서 어찌됐건. 그런데 이제 그때 상주에서 패배한 이일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북병사예요. 이일이 이순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거의 죽음 상태로 갔어요. 반드시 죽었을 거예요, 그때. 근데 이순신의 기록이 하나 있어요. 이일한테 녹둔도를 지키는 병사가 적으니까 증원 좀 해주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이일이 안 들어줬어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죽이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백의종군에서 공을 세우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때 글이 중요한 걸 알고 여수 자수영 자수사로 와서 난중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말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때 그 공문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백의종군 하는데요. 죽음까지는 면해줘. 이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차 백의종군을 하고요. 44세에 2차 이제 백의종군 해제합니다. 그러다가 16분을 보시면은 이때 불차타경 2에 청거가 됩니다. 불차타경이라는 말은 당파 이런 거 묻지도 맞지도 많고 인제는 등용하라는 명령이 이제 내린 거예요. 선조가. 그래서 자의정 이산해와 우의정 정은신이 같은 파 아니에요. 추천을 합니다. 근데 등용이 안 됩니다. 정은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은신이라는 분은 병조판서급인데요. 이때는 우의정이었군요. 정여창입니까? 기축옥사. 네? 정여림 모반 사건. 그때 정여림 모반 사건의 조사자예요. 정은신이가. 근데 탄핵이 들어옵니다. 자, 기가 막혀요. 탄핵이. 이종 4춘도 아니고 5춘도 아니고 9춘이에요. 9촌. 정은신과 정여림이. 성씨만 같아요. 근데 9촌간이지만은 조사자가 되면 안 된다고 탄핵이 들어요. 정은신이가 그만두고 누가 임명이 되냐? 그 유명한 정철이 임명됩니다. 정철. 특별검사로 임명이 돼요. 정철. 그래가지고 기축옥사 전라도 똑똑한 사람 1000여 명을 다 죽여요. 정은신도 죽여버려요. 기양 보내놓고. 구촌만이 뭔 죄가 있어요. 친척도 아니에요. 구촌은. 근데 정은신마저 죽어요. 근데 정은신이가 죽음으로 해서 임진왜란을 지휘할 사람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정은신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마저 죽여버렸어요. 군을 아는 사람까지 죽여버려요. 그게 기축옥사예요. 이 정은신과 이산에는 이순신과 같은 파가 아니에요. 근데 추천합니다. 근데 등용은 안 해요. 그러다가 이광이라는 분이 이렇게 약간 하는데 이때 드디어 정읍 현감으로 발령이 납니다. 이때 징비록에 보면 유성룡이 추천했다고 나옵니다. 종육품입니다. 유성룡이 추천 안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좀 잘못된. 정은신이나 이산해가 추천했다는 것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유성룡이 추천해가지고 이제 정읍 현감으로 가는데 태인현감까지 겸합니다. 조카들 다리 데리고 갑니다. 이거 병받을 점이에요. 조카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남솔이라 그러는데요. 조카들 한두 명도 아니고 20몇 명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조카들 나와가 파직됐을지라도 나는 조카들 버릴 수 없다. 또 정은신이하고 가까우면은 죽을 수도 있는 정은신이가 옥에 갇힌데 문안을 갑니다. 문지기를 혼내요. 죽을지라도 자기 의리는 지킨 거죠. 자, 이 점에 대해서 또 다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드디어
조정에서도 전혀 일본을 의식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기록상에는 약간 준비는 합니다. 부차 타경이라는 거라고 이순신 전라자수사 보내는 것도 다 그 약간은 유성룡은 알아요. 일본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일본이 심상치 않구나.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고사리진 이렇게 만포진도 보내보니 다 반대해서 안 됩니다. 그러다가 진도군수로 발령을 보냅니다. 발령 내기 전에 어디로 보내냐? 가리포진으로 또 보낸다. 또 발령 보내기 전에 전라자수사로 보냅니다. 이것은 전라자수사를 보내기 위한 형식이에요. 종육품을 정산품으로 올린 것은 육군 대위를 육군 소장으로 만든 7단계 승진을 시켜버립니다. 7단계. 이게 유성룡이 이제 머리죠. 임명해놓고 부임하기 전에 또 임명하고 부임하고 이런 식으로 거치면서 전라자수사로 임명이 됩니다. 정산품입니다. 이래가지고 오시자마자 하신 일들을 한번 보세요. 24일 날 무예훈련, 5월 20일 날 거북선 돈 만들고 5월 22일 날 하늘천 따지 거무리연 천자 지자 현자 총통 그러죠. 지자 현자 총통을 시험하고 23일 날 마지막 이제 거북선 완성한 날이 4월 10일인지 4월 13일 날 양력으로 5월 23일 날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제 임진애란이 일어납니다. 음력 4월 13일. 그 다음에 이제 첫 출전 옥포해전인데 그때 여도공관은 아니고요. 여도공관까지 있으나 한옥천이라는 사람이 도망가서 잡아다가 출전 하루 전에 목을 뺍니다. 6월 13일 맞습니다. 이거 다 맞습니다. 임진왜란 5월 23일 날 일어나고요. 6월 13일 날 첫 출전을 합니다. 우리 이제 그 거북선 축제를 첫 출전 기념으로 해서 음력 5월 3일 4일 하는데 실제는 양력 그 1592년 6월 13일 날 일어나요. 양력하고 음력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이수신 장군이 11월 16일 날 죽었는데 실제는 12월 19일 날 한 추울 때 돌아가시죠. 양력 음력은 지금 양력으로 되게 다 변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해놨습니다. 오간오포는 임진왜란 때 자수영 소속이 오간오포인데요. 순천, 보성, 나간, 광양, 흥양이 자수영에 소속돼 군조직이 소속돼 있고 행정이 소속돼 있는 건 아니고요. 포는 방답, 여도, 사도, 녹도, 발포 이렇게 돼 있고요. 임진왜란 끝나고는 장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간이 아니라 6간이 되죠. 회룡포가 들어와서 6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양면 고돌산진이 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6간 7포가 됩니다. 이거는 자수영에 대한 것은 망기요람, 임금님이 보는 책 망기요람이라고 하거든요. 만 가지의 요약해 놓은 책을 임금님만 봐요. 신하들이 만들어 올려요. 자수영은 오간오포 그 조사해서 보내라 하니까 임금이 고돌산진도 일어났어요. 이게 임진왜란 끝나고는 6간 7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돌산진은 아니다니 그거 아니에요. 만기요람 순주 1년에 발간된 책에 보면은 고돌산진도 7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판옥선이 몇 척, 누가 몇 척 다 적어져 있어요. 7포. 거북선은 그때 순주 때 보니까 고흥 발포에가 거북선 한 척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돌산지는 외선이 한 척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임금님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거짓말 없어요. 만기요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시간이 8시 5분 전인데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정확히 8시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주신입니다. 임진왜란 2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한 외군 장수의 군관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비록 출항하여 한낮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여 일본 승려 경념의 일기입니다. 멀지 않아 도착한 여기가 바로
부산여로구나. 노래의 대상이 되어버린 희끗희끗한 부산의 숲이여. 7월 16일 새벽 7천량 패전이 일본군 벌어집니다. 해함대가 지친 조선 수군이 잠시 머문 7천량으로 진격해왔다. 기술이었다. 일본군의 전술은 주력했다. 조선군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다. 조선 수군의 참패였다.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 전라 우수사 이혁기 등과 2만여 조선 수군이 전사했다. 경념의 일기는 7천량 해전을 이렇게 쓰고 있다. 적선들이 거제도 입구와 여러 섬에 있었으므로 미야자키, 가고시마, 도쿠시마 성주와 코우치 성주 그리고 오타 성주님이 앞장서서 조선 수군배를 태우고 적병을 남김없이 죽이니 조선 수군은 마침내 물러갔다. 이날 조선 수군은 살아난 배설의 12척을 제외한 모든 배를 잃었다. 선조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개탄했다. 전진한다. 지나가는 해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적성이 있었던 모든 섬에서는 적성이 파괴되어 불에 태워지고 있었고 마을마다 시체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대침명령석군 끝도 보이지 않는 큰 강이다. 7천량이 끝나고 소문으로 섬진강을 듣던 거쳐서 남원성 공략하러 갑니다. 호남자 침략하기 들어갑니다. 무신이라도 백미라도 끊임없이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러나 이때부터 조선 백성에 대한 일본군의 잔악 행위가 시작됐다. 8월 4일 너나 할 것 없이 남에게 빚을세라 제보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며 서로 질타하는 모습들 도저히 눈뜨고 볼 수조차 없는 기분이다. 난생처럼 보게 되었다. 들도 산도 불지르라고 소리치는 무사의 소리 마치 피범벅이 된 지옥 같은 광경이 되었다. 위태로워진 것한 사륙을 성을 포위한 일본군은 남원성 5만 포위합니다. 6천 이제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남원성 포위합니다. 일본군의 조총 공격으로 전투는 시작됐다. 조명연합군이 조총에 대항하는 틈을 이용 일본군은 아직 수확하지 않은 벼를 베어 이를 이용해 해자를 메우고 성벽 아래로 접근했다. 밤 10시경 우스키 성주의 군사가 남쪽 성벽을 통해 성 안으로 먼저 진입했다. 8월 16일 남원성은 함락됐다. 10배가 넘는 적을 맞아 조명연합군은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다. 8월 16일 성 안의 사람들을 남녀 모두 베어버리고 포로는 없다. 그러나 일부 목숨이 남은 사람도 있다. 이때 지금 남원에 만인은총이라 이때 죽은 사람 한꺼번에 매장한 것이거든요. 좀 이따 나오는데 코 베고 귀 베는 건 나와요. 모두 죽어 없어졌다. 모든 사람이 죽었구나. 이때 성민들까지 합쳐 1만 명이 모두 죽었다고 전해진다. 8월 18일 성 안으로 진을 이동하다 날이 밝아 성 주위를 돌아보니 길바닥 위에 죽은 자가 모래알처럼 널려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남원성이 함락되던 8월 대보름밤 성 안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 경련과 함께 우스키 성주 오타 가지오시의 휘하에 있던 부장 오코치. 그 역시 조선 물어라는 책을 남겼는데 왜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을까? 코를 잘랐다. 갑옷 주머니에 넣었다. 8월 15일 밤 외장 오코치는 코를 베어 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인들의 코였다. やはり南門の戦いの後に、あとは自分は上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남원성 전투에 참가한 규슈의 한 장수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8월 16일에 보낸 보고서 잘 봤소. 전라도 남원성을 명나라군이 수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13일 그 성을 포위해서 15일에 함락시켜 목 461개를 베고 그 포가 도착했소. 수고했소. 우리가 잘 아는 남원의 만인의 총은 이때 함락된 남원성과 운명을 함께한 만명의 시신이 합장된 무덤입니다. 이처럼 남원성을 함락한 왜군의 만행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조선 침략의 주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신 시도 各地で、そのような残虐なことが行われました。でその数はですね、記録に残っているもの、つまり花受取状という記録が資料としてあちこちなので日本軍が買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民衆に知らせようとこういう意図が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죽이고 있다. 남원에서 이제 전주 쪽으로 올라갑니다. 볼수 없는 처치가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칼에 베어 죽는 사람의 모습이여 오지가 제대로 붙어있는 것이 없을 정도구나. 당시 일본군의 잔악성을 보여주는 문서가 또 있다. 경상도 영산 지역에 내려졌던 보고문. 전라도에도 똑같은 내용의 보고문이 내걸렸다. 남원성 전투 직후인 9월 일본군 점령 지역에 내걸렸던 이 보고문에는 고니시 유키나가 든 외장들의 서명이 선명하다. 당시 이들은 산 사람에게까지 달려들어 코를 베어버렸다고 한다. 세계 전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만행이었다. 남원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북상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직산에서 명나라 원군과 접전한 이후 9월 중순 왜군은 도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으로 치닫는 시, 경념의 눈에 비친 울산성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울산에서 경념은 또 다른 조선인의 비극을 목격하게 됐다. 그것은 조선인 납치였다. 11월 19일 일본에서 온갖 상인들이 왔는데 그 중에 인신매매상도 있어서 영상은 방금 영상은요 일본 승려 정령이 본 지옥과 같은 전쟁의 비극을 이렇게 본 것인데요. 징비라는 말은 시경에 나온 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환란에 대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징기에서 훗날의 환란을 대비한다. 조선의 문제점, 일본의 무도왕 이런 것을 전부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92년도 전투와 93년 정도 전투가 끝나면은 명나라와 일본은 강화 협상을 합니다. 명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생각이 없습니다. 명나라 신유경과 고신이가 강화 협상을 합니다. 이때가 조선은 최악의 고통을 시킵니다. 오히려
일본 놈들보다 명나라가 더 심한 수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얼개빗이라면 그때 나왔던 말이 명나라 군사들은 참빗이다. 이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조선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고통의 시기를 만납니다. 명은 싸울 의사도 없고 조선은 능력이 없고 일본은 이순신만 무섭고 이순신은 선조하고 싸우고 있고 정유재란 일어나기 전입니다. 강화협상 기간에 있었던 우리 조선의 상태입니다. 명나라 우리하고 싸울 리가 없어요. 일본 땅, 조선 땅, 일본 방 가져가도 명나라는 관여치 않습니다. 강화협상에 나와요. 조선은 힘이 없고 일본은 이수신만 무서우니까 이수신 제거하고 칠천량 패전하고 섬진강 타고 남원선 점령하고 호남 점령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후퇴를 하는데요. 이수신 또 선조하고 싸우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수신 입장에서는 선조 주변이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이수신을 모함해요. 강화협상 기간에. 원균도 상소가 올라가고 원균의 동선도 그러고 그 원균 파들도 그러고 이수신에 대해서 모함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파직을 당합니다. 이수신 당하면서 끌려갑니다. 압송되어 갑니다. 거기에는 선조의 명도 거부했다는 그런 핑계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정유재란이고요.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에 원균의 칠천량은 판옥선 180적이 파괴됩니다. 조선수군이 괴멸이 되고요. 양전음하, 이때 양전음하라는 말은 뭐냐, 낮에는 햇볕일 때 양 때는 싸우고 어둠에서는 일본하고 친하게 있는, 명나라가 그러고 있는 판이에요. 이때 칠천량 해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어떠한 관계를 쓰건 해서 이수신을 몰아냅니다. 압송을 시키는데 이 앞 시간에 말한 대로 누굽니까? 이원익 도제찰사가 이수신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칠천량을 들어옵니다. 칠천량이 들어옵니다. 모든 준비는 일본은 끝났습니다. 칠천량 앞길을 다 막습니다. 그러기 전에 원균배가 사실 부산 쪽에 접근을 해요. 부산 공격하러 갑니다. 풍랑으로 배가 떠내려가고 자초되고 가덕도에서 습격받고 하다가 한산도로 빠져버렸으면 될 건데 칠천량이 또 정박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7월 16일 날 칠천량 전쟁이 해전이 일어났는데 15일부터 밤 10시에 군사들이 지친 거예요. 보초도 안 서요. 일본 배들이 몇 척이 돌아다녀요. 우리 판옥선 주변으로. 그 시제입니다. 그러다 불도 지르러요. 15일 날 밤중에 오밤중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16일 날 총공격이 벌어지고 대패를 합니다. 원균은 살았다는 말도 있고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전사로 하죠. 원균, 이역기, 우리 오충사에 모셔진 정철장군, 정린장군 아들 정은신 다 죽습니다. 이때 죽어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배설의 배 12척만 배설은 도망가 버렸으니까 칠천량이 이제 안 되겠거든요. 배설은 눈치가 빨라요. 원균 이거 믿다가는 나도 죽겠다고 배 12척 몰고 도망가 버려요. 그 배만 살아남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칠천량에서 우리 수군 괴멸하지 않고 많이 도망가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반발은 안 했는데요. 왜 괴멸이 됐냐? 배설의 배 12척을 남겨두고 이수신 장군이 배설의 배를 회령포에서 봤습니다. 나중에 그 배를 이끌고 명랑해전을 하는데요. 명랑대첩이 일어났는데 배 몇 척이었냐면 13척이었어요. 한 척은 경상 우수영 배고 즉 저 뒤에 물러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우리 12척만
가지고 싸운 거예요. 133척하고. 그때 그럼 배가 다른 데로 도망가고 있었으면은 그 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때까지. 명랑 해전 일어날 때까지 12척 뿐이었어요. 우수형 배 하나하고 13척이에요. 그렇다면은 괴멸됐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수신 장군의 장계를 읽어보면은 한산도에 있다가 여수로 옵니다. 오는데 와가지고 3개월 머무는데요. 자수형 번역에서 배를 3개월 동안에 약 30척을 판옥선을 만들어요. 장계에 나와요. 그런데 7천량 이후에 명랑대첩까지 가면서 배 보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충한 흔적이 없어요. 배설배뿐이에요. 그 장계에 보면은요, 순천부, 여수가 순천 소속이었기 때문에 10척, 흥양 공에서 10척, 광양에서 4척, 나간에서 2척,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 임금님한테 그렇게 만들었다고 장계를 보내요. 그런데 한산도로 가면서 수군과 격조를 구하지 못해서 순천부에서 5척, 흥양에서 5척, 광양에서 2척 이렇게 막 가지고 간 반, 나중에 데리고기에서 먼저 그렇게 출발합니다라고 장계를 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괴멸됐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이수신 연구한 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데요시가 죽게 되고요. 이수신도 죽으면서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이때 개혁의지가 실종이 되는데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나라가 자기 백성을 노예로 부르는, 노비로 부르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로마고 어느 나라건 자기 백성은 노예로 안 부려요. 노비로 안 만들어요. 다른 전쟁에서 잡아다가 부려요. 우리나라는 70%가 노비예요. 70%가. 명나라가 와서 한 조선 너무 노비들 많다. 근데 결국 전쟁은 누가 해요? 노예들, 노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임진왜란 때 노비들을 좀 이렇게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반성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노비로 삼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유성룡의 징비록을 쓰자마자 아무런 반성 없이 노비 그대로 더 확대합니다. 더 많이 노비를 막. 개혁의지가 또 사라집니다. 군대 양성도 다 사라집니다. 의병장들 다 죽입니다. 아시죠? 의병장들 죽은 거. 강주 김덕령, 곽재호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실제 미친 척하고 돌아다녔다더라고요. 산에 들어가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죠. 의병장들을 죽입니다. 그러니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들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납니다. 의병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도 죽이니까. 그래서 개혁의지도 실종되고 군대 양성도 사라지고 의병장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징비록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한 전쟁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7년 전쟁인데 전쟁은 일어나가지고 92년 4월 13일 날 일어나서 강화협상이 93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정유재란이 이수신 파업되고 2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정도 약 한 4년 동안은 전쟁 안 했어요. 수탈만 당한 거죠. 명나라하고 일본한테. 그런데 강화협상 기간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세요. 우리 한반도가 지금 분단돼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일본이 뿌린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강화협상 시무경하고 고신이가 강화협상을 하는데 일본의 요구 조건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명나라 황제 딸을 후궁으로 보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를 인정해라. 한반도에 우리가 물러갈 테니까 한반도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일본한테 떼어주라. 분할론이 나옵니다. 선조의 왕자 인질로 보내라. 중국 너희들 일본과 무역 재개해라. 그러면 우리
이제 물러가겠다. 이런 협상을 재개합니다.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틀어지는데요. 서로 가짜 보고를 합니다. 심유건과 고신이가 도저히 명나라 황제를 후궁으로 일본 후궁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엮겠어요, 뺐겠어요. 빼고 또 우리 경기도가 문제가 된 황해도. 명나라는 자기들이 황해도까지 가지겠다. 일본은 우리가 황해도까지 가지겠다. 분할로, 남북한 분할론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가짜 보고를 서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심유경에는 명나라 가서 목이 잘립니다. 이 고신이는 순천 내성의 마지막 이수진과 싸웠던 고신이는 통신수길에 정말 오른팔 살려둡니다. 강화협상이 이렇게 결렬이 됩니다. 이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가 막힌 지도예요. 인민회란이 일어났을 때 통신수길은 일본의 다이묘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조선 팔도를 전라도는 누가 가지고, 적국이라고 써져 있죠. 경상도는 누가 가지고, 충청도는 누가 가지고, 강원도는 누가 가지고, 황해도는 누가 가지고, 평안도는 누가 가지고, 저기 함경도는 누가 가지냐 이렇게 분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도는 누가 가지냐 소서영량이라고 써졌는데 저게 고신이에요. 고신이 너가 가져라. 함경도는 누가 가냐 가도. 악나란 가도 울산성에 주둔했던 각도 너가 가져라. 가도는 좋아가지고 사실은 두만강도 넘습니다. 여진족하고 전투도 한번 해요. 그러다 춥고 그러니까 물러났는데요. 이 두 애들이 총알같이 서울로 해서 평양 함경도로 갑니다. 가도는 함경도로. 왜? 자기 땅 영지가 될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급할 게 없어요. 근데 고신이하고 가도만, 가등청정하고 고신이만 평안도 함경도까지만 20일 만에 한성 점령하고 서울 점령해 버리고 합니다. 영지, 자기 영지 확보하기. 인민회란 때는 사람을 많이 안 죽였어요. 왜? 앞으로 내 땅이 될 거니까 내 부하들이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한 한 많이 안 죽였어요. 근데 정유재한테 초토화 작전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를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일본 입장이고 명나라하고 협상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남북한이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됐는데 이게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잘은 모르는데 스위스 쪽에서 비밀 협상이 있었단 말이었어요. 분단하고. 먼저 일본 쪽에서 제안을 하고 나중에 이제 소련, 미국하고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요. 남한은 미운정, 북한은 소련. 이렇게 해서 분단이 됐는데요. 이 씨앗들이 옛날 인지네란 때도 있었어요. 이런 분할론들. 그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반복에 대해서 조선통신사 황용길과 김성일 그리고 허성. 황용길은 일본이 침략할 것 같다라고 조정해서 보고를 했고, 김성일은 그런 낌새가 없더라고 보고했고, 허성이는 중간 입장이었습니다. 김성일 쪽에서는 저녁에 고생했다고 자리를 연애를 베풀어 줄 때 물었어요. 실제 침략 안 할 것 같더냐 그러니까. 네가 그걸 어찌 알겠소. 그러나 저쪽에서 그렇게 침략한다고 하는데 나는 침략한다고 하면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겠어. 그래서 안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해요. 실제 전쟁이 목 앞에 두고 있는데도 이런 말들이 조정해서 오고 가고 있어. 마지막입니다. 징비록이 남긴 교훈입니다. 적개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적개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을 나쁜
바꾸게 말하면 이용한다 할까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요. 청나라 우리 50만 끌고 가서 심양에서 끌고 가서 한겨울에 맨발로 청나라 대항에서 어쨌을까요? 못해요. 힘도 길러야 되고 그 강자한테는 굽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징비록의 교훈입니다. 저는 그래서 징비록을 꼭 이수신학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수로 넘어오는데 여수에 두 가지 큰 숙제가 있어요. 삼도수군 통제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6분이니까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셔야만이 삼도수군 통제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에 수형이 4개가 있어요. 부산 동네에 경상자수형, 거제도의 경상우수형, 여수의 전라자수형, 저기 우수형의 경상우수형, 강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으면 자수형, 오른쪽에 있으면 우수형. 실제 좀 다르죠? 보는 각도가. 그래서 우리가 자수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수에 내레포 만호가 있었어요. 만호가 있었는데 왜구들 침략이 계속 일어납니다. 돌산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금오도도 침략하고 임진왜란 전에도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갑니다. 성종 10년 1479년 1월 6일 저는 이거 외우고 있어요. 건의를 합니다. 내레포 만호를 폐지하고 전라자도 수군 절도형을 설치합시다. 임금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줄여서 전라자수형이 설치가 되고요. 1월 10일 날 박거겸을 전라자수사로 임명을 합니다. 초대. 일대 자수사가 됩니다.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가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처음만 여기서 해야 되겠죠. 자꾸 이상한 게 됩니다. 그런데 현덕승한테 보내는 편지는 친구예요. 현덕승이가 친구인데요. 거기다가 편지에 여러 가지 쓰면서 양모남 시무국가 만약에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삼도 통계형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박홍의 경상자수형은 전부 식량이고 불태고 배 침몰시키고 도망가거든요. 원균도 도망을 갑니다. 다 도망가요. 원균이 나중에 이수신한테 원군을 쳐면서 배 몇 척 끌고 하냐? 3척. 또 한 척 끌고 4척 끌고. 우리 전라자수형과 전라우수형만 남아있습니다. 전라자수형과 전라우수형을 다 합한 것만큼 규모가 큰 것이 경상우수형, 원균 쪽이에요. 그런데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이수신이 기다렸다가 5월 4일 날 첫 출전을 합니다. 원균도 나옵니다. 배미째 끌고 이때 처음으로 옥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부상병만 있고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승첩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균이 이순신과 같은 건천동에 살았어요. 나이도 많아요. 집안도 빵빵해요. 이수신 보기가 우스워요. 말 잘 안 들어요. 이수신이 선정관으로 온 사람한테도 말해요. 우리 중에 그리고 지휘관을 한 사람 정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자기를 시켜주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정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가장 공이 많은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합니다.
8월 15일 1593년 8월 15일 날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는데 어떻게 임명하냐? 선조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꼭 알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말을 써놓고 그대를 전라자수사에 겸해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니 충청 전라 경상 지휘를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수신의 직위는 뭐가 되죠? 전라자수사 겸 삼도 수군 통제사예요. 삼도 수군 통제사만 하는 거. 전라자수사가 본직이에요. 삼도 수군 당선 겸직한 거예요. 삼도 수군 통제사는 해군 참모총장직이고 전라자수사는 지방 사령관 같은 급이죠. 그런데 해군 본부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전라자수령 번영에 너는 직책만 통제사로 하라는 거예요. 통제형은 아까 전라자수령은 1479년도에 세우라 그랬죠. 자수령은 영을 세운다는 것은 임금님 명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동도 임금님 명령으로 세워야 돼요. 옮기는 것도. 근데 삼도 수군 통제형을 세우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라자수사에 겸해서 삼도 수군 통제사를 하면서 지휘권을 주는 거예요. 지휘권을 주는 거예요. 전라자수령에는 조방장, 선정관, 군관 다 있어요. 삼도 통제사한테는 그거 없어요. 왜? 본영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신 장군이 계속 여수로 왔다가 개선하고 또 나가니까 안 되겠다. 량을 지켜야 되겠다. 이수신 장군 전수는 포를 때리고, 포라는 것은 버들포, 발포 이렇게 포는 한 포로 때리고 좁은 양은 지키는 전술이에요. 그래서 한산도로 진을 옮깁니다. 93년 7월 10일. 이때는 전라자수사로 진을 옮깁니다. 무엇을 옮긴다 했죠? 제가 진을 옮겼다 했어요. 진. 전라자수령 본영을 옮긴 거 아니에요. 본영은 임금님은 명령으로 옮겨야 돼요. 본영은 여수에 놔두고 군사만 진으로 옮겨. 그게 예를 들자면 일본 대본영이 도쿄에 있다면 만주를 침략하죠. 그러면 지휘본부가 옮겨가 본영에 옮기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진지라고 그러죠. 진. 한산도로 진을 옮깁니다. 그런데 6월 8일 날 편지를 난중일기에 보면 나대용이 나대용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한산도에다가는 뭐라고 붙였어요? 이수신 장군이. 진. 여수 본영은 뭐라고요? 본영. 또 진을 한산도 둘포로 옮겼다. 본영 7월 20일 탐색선이 본영으로부터 어디 본영은 전라자수령 본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도록 합니다. 이수신 장군이 한산도로 진을 옮기겠다고 장계를 보냅니다. 본영을 옮긴다고 말 안 했어요. 본영을 옮길 수 없어요. 진을 옮긴다고 장계를 하니 조정에서 들어줬어요. 드디어 전라자수사 겸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는 교서가 8월 15일 날 내리고 10월 9일 날 도착을 합니다. 본직을 그대로 가지게 하였다. 본직은 전라자수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은 환영장이라고 한자가 환영장인데 이 제목은 환영장의 후대인이 붙어 이수신 장군 장계입니다. 상가 아레나에다 선조한테 장계를 올려요. 이때는 11월 7일이니까 음력 8월 15일 날 삼도 수군 통제사 직위를 받았어요. 받은 이후에 장계입니다. 우리 군사들은 한 해 다 지나도록 바다에 진을 치고 있어 힘듭니다. 이번에 삼도 통제사 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니 놀랍고 떨리고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을 것 같다. 두렵습니다. 마지막을 볼까요? 이렇게 힘드니 병든 자들을 교대시키기 위하여 잠시 본영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삼도 통제사를 받았는데 한산도를 진이라 했어요? 본영이라 했어요? 진이라 했죠. 다시 돌아온다. 어디? 진으로 돌아온다. 한산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임금님한테 장계를 올립니다. 이 장계를 읽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선조 장계입니다. 또 선조한테 이수신 장군이 이거는 아까 이야기가 됐죠. 이때 또 장계를 올립니다. 여수에서 자수형 본영에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렇게 또 합니다. 환진장이라고 시간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진으로 돌아가는 장군. 아이, 한산도 사람들은 통영 사람들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라는데 이수신 장군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8월 15일부터 삼도 통제형 본영이라고 막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수신 장군은 94년도에 진으로 돌아간답니다. 한산도 진중으로 떠나가면서 여기 있어요. 순천배 열척, 흥양배 열척, 보성배 8척이네요. 광양배 4척, 나간배 3척 벌써 다 만들었으나 수많은 사고와 격군을 한꺼번에 만들 수 없어 순천배 5척, 흥양배 5척, 보성배 4척, 광양배 반씩 가져가는 거죠. 우선 거느리고 오늘 한산도 진으로 갑니다라고 또 장계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또 난중위기에 보면은 본영의 탐색선이 돌아왔다. 어디에 있을 때 읽기냐? 한산도 진에 있을 때 읽깁니다. 본영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즐겁게 모시니 본영은 어디냐? 웅천에 있다가 자수형 본영으로 배 타고 왔다 그 말이에요. 자, 한산도 진으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이수신 장군은 한산도는 항상 진이라고 했지 통제사 직위를 받은 이후에도 본영은 여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한산도에 갔어요. 해설사가 설명을 해요. 1593년 8월 15일 통제사 최초의 통제형 본영이 설치되고 막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제가 그러면 전라 자수형 본영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유수 아니냐. 아니 이수신 장군 직책이 전라 자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니까 통제사가 여기에 계신다고 본영이라 하면 전라 자수사 본영도 여기야 되지 않냐. 아무 말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 다음에 통영, 지금 통영에 그 향토문화대전이라는 이런 데 이렇게 지금 통영은 최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삼도수군 통제형이라고 또 쓰고 있어요. 황당하죠. 이것을 알면은 말이 안 되죠.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수신 연구를 저보다 수백 배 잘하고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여기 이 앞에 기수에 강의도 있던 모 분한이 뭐라고 썼냐. 한산도 삼도수군 통제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써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교장선생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왜 거짓말 하십니까? 난중일기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난중일기에 한 번도 이수신 장군이 진이라고 했지 통제형이라고 했으면 본영이라고 했냐. 항상 거기 계시면서 본영은 여수라 했는데 왜 그런 것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저를 학술대에 초청한다 해서 나가 학술대에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여수를 날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만 해주라. 한산도는 진이라고 해도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 이번에 강의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보다 수백 배 훌륭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수신 장군이 이제 칠천량 패전, 원결 패전 후에 이제 마리호태지 도망을 가요. 일본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막 갑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해남 이진도 가고 어란진도 가고 벽화진도 가고 우수행 앞바다에 진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명랑대첩을 이룹니다. 그러고 이수신 장군이 명랑대첩에 이기고도 어디까지 도망가냐. 영광을 거쳐 선유도까지 도망을 갑니다. 진짜요. 일본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배 12척 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그때 일기입니다.
9월 18일 명랑대첩이 끝나고 순천 감목관 김탁가 영로 기성이 탄환의 전사였고 자기 이수신 장군 뱉는 탐배는 안 죽어요. 본영의 김탁가 영로 도비 기성이 거기 있으면서도 본영을 어디라고 말했어요? 여수. 그런데 목포 고화도 지금 옛날에는 고화도라니 거기도 뭐라 하냐? 삼도 수군 통제형 본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수신 장군이 고금도 완도 고금도로 진을 옮깁니다. 그 한 7, 8개월 있었고 고화도는 107일 있었어요. 근데 고금도도 삼도 수군 통제형 본영의 학술대회도 하고 거기 가면 본영이라 써놔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본영은 여수만이 본영이에요. 전라자수형 본영은 여수만이다. 우수형 본영은 우수형이고 본영은 거기만. 경상우수형 거제도 와포, 경상자수형 본영은 동네. 이렇게 정해진 건데 그냥 그거는 전쟁 작전상 진을 이동 배치하는 거예요. 진인데 무조건 본영이라 해서 선수를 치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통영이나 어디나 다 하면은 이수신 장군 일기를 보니 이수신 장군은 한산도고 전부 진이라 하더라. 여수만 본영이라 하더라. 아, 이수신 장군은 무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말만 하셔도 됩니다. 그거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고금도로 이전해서 7, 8개월 머뭅니다. 98년도에. 그 다음에 고금도에서 여수 앞바다 집결한 것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형의 의미, 이것 제가 설명드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도 수군 통제형을 옮깁니다. 언제 옮기냐 그러면은 1593년 8월 15일 날 이수신 장군한테 전라자수사 겸 삼도 수군 통제사를 임명합니다. 근데 이수신 장군을 백의종군시 파직시키고 누구를 임명하냐? 원균을 전라자수사 겸 삼도 수군 통제사로, 삼도 수군 통제사로는 2대. 원균이 패하고 다시 이순신을 임명합니다. 이수신이 전라자수사 겸 삼도 수군 통제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수신 장군이 순국을 합니다. 그때 11월 19일 날 순국을 합니다. 3대 통제사가 순국을 합니다. 4대 통제사로 누가 오냐? 이시연 장군이 옵니다. 11월 25일 날 부임을 합니다. 1593년. 이시연 장군이 여수에 오셔가지고 전라자수사금 삼도 통제사를 겸하면서 진랑관을 짓습니다. 충민사도 짓습니다. 그런데 이시연 장군이 건의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상 우수영이다. 외구가 그쪽으로 쳐들어오고 낙동강을 통해서 운수도 해야 되고 전라 우수영과 자수영 합한 금요일 900 크기다. 경상 우수영에게 삼도 수군 통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시연 장군도 해요. 그러다가 경상 우수영이 어디가 있냐? 거제도 오하포 가배량에 가 있어요. 이때 유형 장군이 우수사예요. 이시연 장군이 가지고 있던 통제사 직위를 1601년도에 임진왜란 다 끝났어요. 지금 1601년도 유형 장군한테 넘깁니다. 이때가 5대 통제사예요. 유형 장군. 근데 가배량에 있는 우수영에서 지금 통영으로 우수영을 옮기려고 합니다. 1603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1604년도에 이 선조임금이 옮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통제사가 이경준입니다. 그래서 이경준 장군이 경상 우수사 겸 삼도 수군 탕진한 지금 통영은 언제부터 통제형이냐? 1604년.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1593년부터라고 해버려요. 이게 기가 막히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통제형은 여수다. 경상도 통제형 시대는 1601년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다.
한산도, 고금도, 보화도는 통제형이 절대 될 수가 없다. 통제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수, 거제도, 오하포, 하배량에 있는 오하포, 지금의 통영, 300년 이상 유지, 그건 사실이거든요. 1604년부터 1895년 피행될 때까지 통제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꼭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신 장군이 한산도는 진이라 했고 고금도도 진이라 했고 보화도도 진이라 했는데 본영은 여수만이라 했다는 것은 이제 알았을 것이고요. 영과 진과 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수신 장군의 일기에 그렇게 썼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알으셔야 되고 몰라셔도 되는데요. 혹시 모르면은 대답을 해주세요. 전라 자수영 할 때 영은 이영을 씁니다. 방답진, 발포진, 사도진 할 때는 이진을 씁니다. 진난관 할 때죠. 그 다음에 전진기지, 진을 쳐다. 이거는 이진을 씁니다. 진지. 이건 나루터진입니다. 이것을 구별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라 자수영의 영은 관할구역이 있어요. 오관, 오포라는 관할구역이 있어요. 그 관할구역의 포 중에 하나가 방답진이에요. 그 방답진도 관할구역이 있어요. 이게 영이나 진은 같은 개념인데 영의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방답에는 진이라고 씁니다. 포에는 전부 진이라고 써요. 발포진, 사도진, 여도진, 가리포진, 먼진 다 이 진자를 씁니다. 이것을 진영제라고도 하고 영진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아까 말하는 뭐 백사랑의 진을 치고 자수영의 진을 치고 묘도의 진을 치고 한산도의 진을 치고 고금도의 진을 치고 보화도의 진을 치고 이거는 이진입니다. 한산도 진으로 돌아갑니다. 이수신 장군이 이 진자를 써요. 진지예요, 진지. 무슨 말이 이해 가십니까? 이 개념만 아시면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진자는 나루터진입니다. 요진과 요진을 다 그냥 영도 진하고 같은 개념인데 버물러 가지고 이수신 장군이 한산도 1594년 음력 8월 15일 날 동세사 직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사 번영이다 이런 말도 안 돼. 이수신 장군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완벽히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 이효수가 알아야 돼.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여수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정확히 적어도 난중일기만 펴보고, 그럼 그걸 아까 장계만 보면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진영제, 영진제, 오관제, 진관 이거는 같은 말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충사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수 이야기입니다. 큰일 났네. 오충사의 모시 굉장히 중요해요. 자수영이 중요하고 이수신이 중요하듯이 오충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백성들이 이름 없는 무명용사들이 일본하고 싸우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름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모신 분들을 오충사라고 합니다. 웅천에 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모신 분들이 정철장군, 정춘장군, 정민장군, 정대수 장군, 이수신까지 합쳐서 오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수신 광장에 가면은요, 정시, 사충시 내가지고 참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어디서 포에서 전사하고 부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신 광장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 보시면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요. 부산 전투에서 정철과 정민축 돌아가시고 정대수 장군은 노량에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모셔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충사에 가면 이 비석에가 이런 비석을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부산 전투에서 돌아가셨고 옥포에서 돌아가셨고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정춘 장군을 그 비석에는 옥포에서 돌아가셨다고, 이수신 광장에도 옥포에서 돌아가셨다고, 저 이수신 공원 꼭대기에도 옥포에서 돌아가셨다는데 부상자만 있지 돌아가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정춘장군 오충사에 가면 옥포에서 돌아가셨다고 이 비석에 이렇게 놨는데 저 옆에 비석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당항포에서 순국하셨다고 또 써놔. 같은 사람인데. 자, 여기가는 여기 해중의 전모라니 당항포에서 독전하다. 해중의 전모라니 이게 정춘장군 이야기인데 또 그 옆에 비석에는 옥포에서 돌아가셨다고. 저기서도 옥포에 돌아가셨다고. 또 봅시다. 정철장군이 맏청격이에요. 저기 만성리 그 대대도 정철부대랍니다. 그 분을 기리기 위해서. 저기도 정철장군이 1595년 부산 전투에서 돌아가셨다. 여기도 돌아가셨다. 오충사 비석에도 우리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정철장군 진짜 무덤은 여수 진남시장 뒤에가 있어요. 크게 있어요. 거기 입구에 비석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정철장군은 1598년 7월 15일 7천량 해전에서 돌아가셨다고 써놔요. 완벽히 달라요. 여기도 다르고 저기도 다르고 저만 알아요. 제가 큰 소리로 못 치는 게 유가족도 있고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바로잡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까지 저는 분석은 해놨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여수가 이렇게 이거 하나 바로잡지 못했을까? 약간 고통스러운데 큰 소리는 안 내요. 이렇게 이제 강의할 때 이야기를 누군가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조금만 비석을 보면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이수신 광장에 1595년도에 전투 있었어요, 없었어요? 강화기간에 전투 없었어요. 근데 부산에 전투에서 돌아가셨대요. 부산포 해전은 93년도에 다 끝났어요. 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이제 이수신 공부하는 분들이나 여예재단 식구들이 언젠간 조금 바로 잡아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할 이야기는 많은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는 해드려야 되겠네요. 거기에 가면 이수신 광장이나 공원에 가면 이수신 장군을 도운 장군들이 모셔져, 열몇 분 모셔져 있죠. 15분인가 4분인가. 거기에 원균을 떠가지 올려놨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원균만큼은 좀 빼야 된다는 거죠. 원균이 평택이 고향이에요. 평택은 원균이 대대적으로 기념관도 짓고 막 대대적으로 숭상을 해요. 집안이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국가에서 지원해서. 또 1등 공신도 됐고. 그런데 이수신 일기에 보면은 원균은 흉악하다, 해괴하다, 흉물스럽다, 못된 짓만 많이 한다. 여자도 탐하고 그냥 난중에게 탓은 그리고 원균이가 이수신 모함글도 올려요. 동생도 그러고. 그런데 여수가 원균의 이수신을 도운 장군이라고 지금 놔둔다. 나는 원균만큼은 자기 후손들이나 다른 분들을 추앙할지라도 여수만큼은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난중에게로 보면 이수신 장군이 정말 아마 세상에서 제일 미워한 사람이 원균이었어요. 그리고 백의정전하고 파면하고 목이 잘릴 지경까지 갔는데도 그 역할이 원균이가 커요. 모함을 계속 하니까. 그런데 도운 장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집안적으로는 칭찬하고 또 연구하는 분들이 칭찬해도 좋지만은 이수신을 도운 장군으로 여수가 모시는 것은 좀 이건 아니다. 저 입장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6분 남았는데요. 제가 강의를 들으러 하면서도 시간은 잘 지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진낭관이죠? 이 안에는 이제 자수형 성입니다. 진낭관 부모. 이걸 제가 왜 비춰드렸냐 하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통영성 복원 몇천억석 투자해서 3천억 4천억 투자해서 많이 복원이 돼 있어요. 경상우수영도 지금 복원을 거의 어느 정도 진척되는가를 하고 있어요.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정적 임진왜란의 본영인 여수 자수영은 지금 힘들어요. 우수영 같은 경우는 유적이 파괴가 되고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수는 다 없어졌어요. 진난과이나 석축이나 뭐 요구가 그냥 막 발견이 돼야 되는데 사적이 이제 먼저 문화재로 사적이 지정돼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26년까지 여수 자수영 동원 일대 복원에 대해서 지금 용역 조사를 하고 있고 동원 내 8동 복원하고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주원이 동원입니다. 이게 동원입니다. 이수신 장군이 근무한 곳을 운주원이라 운주다. 동원 이거의 복원이 첫째 돼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사적 지정이 되고 국가에서 뭐 문화재라든지 예산 지원이 되는 거죠. 단계가 있는 거지 그냥 돈 주세요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까지 해서 엊그제까지 10월달까지 해서 1차, 3차 발굴조사 및 추가 정밀 발굴조사 끝났고요. 4차 발굴조사가 2024년 1월에 시작되고 동원 설계도가 24년 6월에 예정대로라면요. 그 다음에 동원 보건 및 주변 정비가 25년에서 26년까지 여수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지표나 발굴조사를 통해서 동원 자리는 거의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래서 동원 복원을 할 수 있겠구나. 이 동원 복원만 되면 다른 일에 좀 가속도가 붙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전라 자수영이 복원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제가 통제형 이야기를 하니까 통제형 복원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수형 복원이 맞습니다. 통제형은 1593년에서 1601년에 약 7년 내지 8년에 끝났어요. 임진왜란. 1895년도에 모든 영이 없어질 때까지 전라 자수형 번영이었어요. 그럼 뭘 복원해야 되겠어요? 자수형 복원해야 될 건데 통제형을 앞세워버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통제형은 임진왜란 때 우리가 첫 본영으로 유지했던 것이고 실제 400년간을 유지한 것은 전라 자수형 복원이에요. 통제형은 7년 내지 8년. 그래서 복원을 할 때는 자수형 복원을 말해야지 통제형 복원은 좀 이건 아니에요. 폐영될 때도 자수형이 있어요. 그 개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2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제 독도 학술대 심포지움 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옆에 진옥수님이 시간 참 잘 끝내줍니다. 시간이 정확히 흘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도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독도 이야기는 자수형하고 뭔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여수 독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수형과 임진왜란과 이수신은 임진왜란 때 우리 오가노포 백성을 중심으로 나라를 구했어요. 과거형.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울릉도 독도는 현재 일본과 진행형입니다. 근데 울릉도 독도를 개척한 여러 주요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중요한 파트가 여수 사람입니다. 그걸 지금 자꾸 학술대도 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시라는 여수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해야 가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라요. 성당 때문에 사그리 파밀리아 성당 때문에 200년 동안 짓고 있잖아요. 왜 가우디 도시라냐? 거기에 바르셀로나는 축구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춤도 다 잘해요. 그러나 그 성당은 상징성 때문에 가우디의 도시라고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는 모차르트의 도시라요. 여수의 도시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앞으로 어떤 분이 말하는데 도시는 시설들은 다 비슷해진답니다. 근데 문화, 역사성 이런 것들이 도시의 브랜드화야 돼가 되는데 여수는 호국과 구국이 맞물려 있다. 이수신과 자수형 또 제가 끄집어내고 있는 독도까지 이런 것들을 자원을 잘 살펴야만이
여수의 도시 브랜드가 품격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자수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다른 거 다 해야죠. 자, 그 이야기 드리고 그냥 마지막 제가 아까 9시가 됐는데요. 일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수신 공부에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을 너무 믿지 마라. 공부하실 때. 그러나 인터넷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위키, 두산백과, 향토문화대전 다 보십시오. 보시는데 교차 검증을 하셔야 돼요. 향토문화대전도 오류. 다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오류가 있어요. 두산백과도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 보더라도 3군데 이상 오류를 보시면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이제 정리가 돼요. 공부하실 때. 특히 그 다음에 가장 어떤 걸 글을 쓰고 강의를 하시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말들은 그런 데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데서 이제 기초작업은 하더라도, 인터넷에 기초작업은 하더라도 난중일기 보셔야 돼요. 난중일기 번역 많이 돼 있어요. 안 틀려요. 추상적인 용어 해석만 틀리지, 옥포 며칠날 출정 갔다 배 몇 척 깼어, 그거에 어떻게 틀리겠어요? 해석자에 따라서 안 틀려요. 난중일기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장계를 좀 읽으셔야 된다. 아까 삼도통지형 장계도 보셨죠? 그 다음에 선조실록 번역된 거 더 보시면 충무공정서까지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인터넷 자료만 뒤지면은 온갖 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순 공부 좀 했다는 사람 말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저를 비롯해서요. 그 말은 이만 잘난 척한다 할까 싶어서 저를 다 믿으면 안 되시고요. 일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수신 공부가 됩니다. 자기 이야기만 자기. 어디서 들은 거, 어디서. 그 다음에 인터넷에 특히 카페라든지 여행지라든지 이런 거 읽으시면 안 돼요. 98%가 이상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강의가 제가 땀만 뻘뻘 흘리고 막 양은 많고 하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